이번엔 글로벌 특파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에 이어서 이번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관련된 발언을 남겼는데 증언에서 어떤 얘기를 나왔습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파월 의장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에 하원과 상원에 각각 출석해서 발언을 하는데요. 이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하원 금융서비스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옐런 장관은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과 원격 근무 확산으로 인한 공실률 증가, 그리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에겐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업용 부동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주가는 1월 31일 실적 발표에서 대규모 손실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22% 정도 빠져서 주가는 4.2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4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옐런 장관은 특정 기관에 대한 답은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전체 미국 경제는 올바른 방향, 즉 연착륙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AI 사용이 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올라가는 장점도 있지만 가짜 뉴스 등이 많아지는 사이버 리스크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목요일에 상원의 은행위원회에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들도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만큼 연준위원들도 돌아왔거든요. 어떤 일정들 남아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블랙아웃이 끝나서 페드 인사들,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공식 석상에 서고 있죠. 올해 FOMC 투표권을 갖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미국 시간으로 7일에 연설을 하고요. 같은 날 아드리아나 커글러 페드 연준 이사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외에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페드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예정입니다. 대부분 미국 경제 상황은 괜찮다. 조기 금리 인상은 아직 좀 멀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전망입니다. 또 8일과 9일에 각각 월트 디즈니와 펩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소비 레저 주식이죠. 이번 주는 이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 심리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풋볼의 결승전인 슈퍼볼 결승전이 있습니다. 11일 일요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요. 지난해 우승팀인 캔자스시티 칩스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터스가 맞붙습니다. 입장권 최저 가격이 평균 가격이 아니라 최저 가격이 1,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모든 게 사상 최고입니다. 호텔 가격도 사상 최고입니다. 모든 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늘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관련 기소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인해서 형사재판장에 서는 게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또 오는 8일에 설 연휴 때 8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대법원의 피고인 자격으로 섭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해서 연방 대법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구두 변론을 하게 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변론 후에 수일 또는 수주 후에 판결이 좀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선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엔 정말 중요하죠. 1월 CPI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다들 예상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둔화할지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